오늘 살펴볼 관심 종목은 오로라와 콤텍 시스템입니다.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원전, 정치 관련주 등으로 자리가 꽤나 많이 밀려있지만 22년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테마, 바로 NFT와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인데요. 이 종목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 같이 살펴보시죠. 안녕하세요. 돈을 든 남자 돈든남입니다. 오늘은 앞서 설명했듯이 NFT와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제 채널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NFT와 메타버스 관련 테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, 오늘은 각 종목별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차트와 함께 기술적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오로라입니다. 이 종목은 22년 1월 10일, 바로 지난주죠, NFT 뉴스를 붙이면서 강한 시세를 줬었는데요.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NFT 피규어로 새 시장 열 것이라는 제목과 함께 메타버스 게임 속 동물 캐릭터 왕구를 제작해 이용자에게 판매, 온 오프라인 NFT 활용 첫 사례라는 문구 뒤에 아기상어 등 캐릭터 왕구 대박이라며 지난해 매출 1,700억 넘어설 듯이라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. NFT는 여러 번 설명드렸고, 제 채널을 보는 시청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라 생각됩니다. NFT는 대체 불가 토큰으로 뉴스 내용 중 온 오프라인 NFT 활용 첫 사례로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. 그리고 재물을 잠시 살펴보면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며 유보율이나 PBR을 봤을 때에도 재무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. 저 뉴스 외에도 여러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, 제가 오늘 이 종목의 리뷰를 하는 것은 제법 괜찮은 눌림 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. 재료와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,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약 1년 정도로 놓고 보면 작년 2월쯤 차트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제가 몇몇 영상에서 이런 과거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, 이게 무조건 반복된다기보다는 반복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. 저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긴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, 두 번째는 세력이 물량 확보를 위해 한번 흔들기가 될 수도 있고, 세 번째는 세력이 급등 이전에 매물대가 강한 물량을 흡수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데, 현재 최근 차트를 봤을 때는 세 번째가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.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중 왜 세 번째 매물대 물량 흡수라고 생각이 되냐면, 첫 번째는 급등 이후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이고, 두 번째는 하락 시 거래량이 없다는 점,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. 세 번째는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입니다. 보통 어떤 테마 주건 간에 재료 소멸 이전까지는 시세를 주고, 재료 소멸을 기점으로 큰 윗꼬리를 달고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, 재료가 살아있고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2차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패턴들은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차트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패턴들을 함께 공부하시면 앞으로의 매매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관심 종목의 현재 지지 구간은 만원 구간과 120일 장기 입형이 겹치는 부분인 1100원 정도라고 생각되며, 그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, 손절가는 강력한 상승을 시작했던 9430원 구간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. 현재 주가를 놓고 보면 오늘 매수 가능가를 터치하긴 했지만 저 자리가 지지를 받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관심 종목은 콤텍 시스템입니다. 이 종목의 경우 네트워크 통합 및 시스템 통합 및 유지 보수 사업을 하는 업체로 작년 11월 메타버스를 엮으면서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 이후 현재 61선 부근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. 좀 더 크게 본다고 하면 메타버스보다는 네트워크 테마로 분류할 수 있으며, 그 외에도 삼성 SDS M&A 이슈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
이 종목의 경우 재료가 이것저것 많지만 영업이익 하락과 더불어 유증 등으로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2천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20년, 21년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보면 당장 하루아침에 상폐가 되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낮은 가격일수록 더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됩니다. 그리고 최근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연기금 수급입니다. 보통 세력주에는 연기금은 단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연이어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이 눈에 띄고 추가로 기타 법인에서도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작년 4월 말 급락 이후 유증과 함께 U자 반등을 주고 나서 크게 상승 후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. 저때 유증가가 840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저 당시 유증가 기준으로 약 2배의 시세를 주고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. 그리고 하락 이후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올해 초 121선 살짝 터치하고 나서 다시 6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입니다. 유증 이후 시세를 줬을 때의 거래량을 보면 그 이후 거래량과 별다른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인데요. 최근 단기 이평들이 고개를 들면서 상승을 하려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종목을 진입한다고 하면 61선 살짝 깨지는 자리인 926원 부근에서 진입해서 830원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의 경우 현재 장기 입평이 몇 배열인 상태인 점, 그리고 최근 증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을 살펴봤는데요. 최근 증시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비중 조절을 잘 하셔서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점 매수와 수익 매매를 위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